그러면 네. 에디터님, 이게 지금 IRP라는 게 원금을 불릴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디서 가입을 해야 되는지 네. 이게 참, 네. 그죠.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도 하시고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네네. 일단 제일 사실 많이 IRP를 접하시는 곳은 사실 네. 좀 은행에서 많이 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뭐 월급 통장 관련해서도 가시고 뭐 네. 적금 관련해서 가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사실 뭐 증권사에도 가입할 수 있고 이제 보험사에도 다 가입은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이게 개인이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같이 넣어주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다 좀 각자 다양하게 사실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저는 조금 사실 추천드리는 거는 네. 저 좀 증권사 쪽을 많이 권유를 좀 드리고 있거든요. 아, 증권사요? 네, 그러면 이거를 좀 증권사를 추천해 주시는 이유가 네, 아까 그 말씀해 주셨을 때 원금을 좀 이렇게 굴릴 수 있는 네. 그런 것 때문에 뭐 추천을 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요 IRP라는 게 네. 아까 이제 카트나 장바구니 네, 역할이라고 네, 네,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상품들은 사실 뭐 은행이나 증권사나 보험사별로 그 회사들이랑 제휴된 회사들의 상품을 이렇게 담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아무래도 근데 조금 더 다양한 방법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은 좀 증권사가 더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리고 요즘에 또 ETF에 굉장히 관심을 네. 많이 갖고 계시는데 ETF는 또 증권사에만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아. 네, 그 중에서도 또 몇 개의 증권사만 지금 가능하다 보니까 네, 아. 저는 좀 증권사 쪽을 많이 추천드리죠. 그럼 아예 그 ETF까지 같이 굴리는 네. 곳으로 하게 되면 그게 더 내 원금을 불릴 수 있는 방법이 네, 조금 더 되는 거네요. 효과적으로 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네. 들은 게 보통 이제 예적금이나 펀드로 수익이 나게 되면 네, 15.4%라든가 네, 그 정도 되죠.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 네. 뭐 예금이라든가 IRP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5.5에서 3% 정도 네.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일단 네네. 연말정산 받을 때 세금 네. 혜택을 저희가 받잖아요. 네. 그리고 이걸 나중에 잘 굴려가지고 이제 연금으로 받을 때 네. 이제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세금을 아까 말씀하셨던 뭐 15.4%를 내는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5.5에서 3.3%로 조금 더 적게 아. 낼 수 있는 게 첫 번째 장점이고, 네.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예적금 가입해가지고 만기 되자마자 강제로 사실 약간 뜯기듯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IRP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제 네. 잘 굴러가서 수익이 나더라도 당장 세금을 내진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네. 뺄 때 세금을 내기 때문에 오. 약간 이제 조금 더 세금 자체를 아껴가면서 굴려가지고 받을 때 세금을 내니까 네. 내가 만약에 뭐 적금을 해가지고 100만 원이 110만 원을 불어놨는데 세금을 한 뭐 2만 원 정도 낸다. 네. 그러면 8만 원에 대한 수익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IRP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넣어가지고 110만 원이 되더라도 다시 이거를 세금 안 내고 계속 굴러갈 수 있으니까 100만 원으로 굴리고 110만 원으로 굴리고 나중에 200만 원 되면 또 200만 원을 굴리고 뭐 이런 효과가 조금 더 발생하겠죠. 근데 이게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원금을 불릴 수 있는 장점에다가 세금 공제까지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문제가 어쨌거나 굴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그걸 할 수는 모르는 것도 워낙 많고 네, 한데 그러면 혹시 이제 에디터님께 말씀을 드리면 네. 일반인들도 좀 네. 이렇게 굴리는 것까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좀 도움을 좀. 네. 그래요? 제가 좀 도와드리는 어, 어, 어. 부분들은 아무래도 네네. 이제 사실 그 요 IRP에 담을 수 있는 게 펀드만 하더라도 이제 금융감독원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펀드들이 있는지 쫙 보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한 1,417개 정도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나한테 맞는 걸 골라야 되는데 네. 사실 보통 뭐 직장인 분들이나 프리랜서 분들이 각자 하는 일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고르기 좀 힘들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도와드리기도 하고 요즘에는 또 이것들을 관리만 이제 따로 해주는 이제 그 자산 운영 업체들도 있고 아니면 뭐 증권사나 이런 데서 담당자분들이 있으면 이제 도와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그 퇴직 IRP라는 게 좀 있는데 이게 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이건 뭐예요? 그게 이제 요거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들은 아니고 좀 네. 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해당이 되거든요. 네, 그 보통 이제 이직하게 되면 한 번에 퇴직금을 이렇게 목돈으로 받게 되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IRP 계좌를 만들어서 여기다 받으면 세금을 좀 아껴주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거를 계좌 한 개로 만약에 해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퇴직금을 받을 때 받았던 세금 혜택도 있고 내가 여기다 돈을 집어넣어 가지고 연말정산 때 받았던 혜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혹시나 중간에 내가 이거를 깨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렇죠, 올 수 예, 있죠. 그러면 한 번에 그 퇴직금 받았을 때 받았던 세금 혜택 그리고 네. 연말정산 때 받았던 세금 혜택을 어. 한꺼번에 이제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네. 이제 요거를 별도로 갖고 계시면 어. 내가 만약에 좀 이직을 자주 하는 직종이다. 네, 그러면 이직할 때마다 받는 퇴직금용 하나 만들어 놓고 따로. 네, 내가 또 따로 연말정산용을 위해서 따로 하나 만들어 놓으면 혹시나 돈이 필요할 때 하나는 깨더라도 하나는 유지하면 남을 수 되니까 있게끔. 네, 조금 아. 더 돌려내는 금액도 줄이고 네, 관리도 편하게 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이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었을 때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원금도 불려줄 수 있고 네. 하나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제 네. 단점이라는 게 딱 하나 있다면 혹시라도 중도 해약할 때 네. 이제 뱉어내야 그죠. 된다라는 그게 게 좀 있죠. 단점이 조금은 있는데 그리고 에디터님 좀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네. 어떤 뭐 손실 그죠. 네. 내 걸 잃는 거 이런 거 네. 너무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좀 IRP 진행을 하시면서도 네. 원금 보존형으로 해서 예적금 쪽으로만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분명히 이것도 정말 좋은 상품이거든요. 네. 그럼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셨을 때 좀 이렇게 원금 보존을 의지하는 건 어떠세요? 네. 좀. 일단은 저도 그 손실 보는 건 엄청 싫어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나중에 잘 굴러가서 내가 네. 연금으로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쵸. 보니까 원금 손실을 당연히 걱정하실 수는 있겠지만 네. 조금 이제 투자 목적으로 가고 그리고 단기로 저희가 가는 게 아니고 길게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투자성을 같이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 오히려요? 네. 네. 이제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IRP를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쵸. 이제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시작하기 전에 이거는 좀 생각하고 시작을 해라라고 좀 조언해 주실 수 있는 사항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좀 교과서적인 얘기지만 네. 제대로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에 굉장히 뭐 블로그나 유튜브나 이런 데 다양한 곳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고 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IRP나 연금저축은 꼭 해라라고 많이 얘기를 하세요. 네. 그래서 이게 좋은 줄만 알고 그냥 계좌 만들어 놓고 막 갑자기 목돈을 넣거나 아니면 넣어놓고 방치하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게 내가 가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잘 관리를 해야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뭐 중도에 해지했을 때 내가 돌려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뭐 중도 인출이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넣어놨다가 그냥 돈만. 네, 손해를 보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고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고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죠. 제대로 알고 이제 네, 그 안에 네. 어떻게 굴리면 될지도 고민하고 실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네. 또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그 IRP 안에서 뭐 펀드, 네. 뭐 ETF, 뭐 예적금 뭐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많죠. 엄청 많죠. 그러면 요즘 보셨을 때 에디터님이 보셨을 때 뭐를 좀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얼마나 신경을 쓸 수 있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즘에는 ETF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이유가 네, 네. 보통 여기다 뭐 펀드를 넣거나 이러면 그 펀드를 이용하는 비용들을 많이 내야 되는데 이제 그쵸. ETF는 그 비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사실 ETF를 많이 넣으려고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약간 펀드랑 다른 게 펀드는 그냥 아무 때 상관없이 내가 여기 주문을 걸어 놓으면 알아서 사고 팔고가 가능한데 그렇죠. ETF는 정해진 시간 안에만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가 직장인인데 자주 들여다보기 만약 힘든 상황이다. 그러면 펀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 조금 내가 여유가 있어서 자주 만약에 들여다보면서 신경 쓸 수 있다. 그러면 ETF로 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겠죠. 아, 그쪽으로 해서 이제 네. 시간대별로 내 상황에 맞게끔 네, 상황에 하는 게 맞게 하시는 가장 게 제일 중요하다는 좋습니다. 얘기인 네. 거죠. 아, 그러면 또 이때 되면 저도 좀 IRP에 좀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훅 가는 게 있는데 아까 좀 증권사를 많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냥 솔직히 증권사 한 군데만 쏙 집어서 말씀해 주시면 어디 일단은 이제 제일 다양한 방법들을 선택하실 수 있는 쪽을 이제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 이제 여러 가지로.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뭐 ETF나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렸는데 네. 사실 이제 국내에 증권사가 여러 곳이 있지만 네. ETF를 뭐 IRP나 연금저축에 할 수 있는 증권회사가 아직 많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뭐 삼성증권도 가능하고 미래에셋대우도 가능하지만 네. 저는 조금 더 이제 미래에셋대우 쪽을 많이 아. 네,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금융 알려주는 남자 고백 에디터님 통해서 좀 IRP에 대해서 좀 많은 정보 얻어 가는데 네. 아우 이대로 보내드리는 게 너무 아쉽고
봤거든요. 네. 하지만 오늘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가 되고요. 만약에 좀 더 고백 에디터님 통해서 좀 궁금하시거나 문의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네. 다음에 또 모시고 네. 또 전문가의 손길을 같이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너무 유익하셨죠? 여러분들 보셨을 때도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꾹 누르시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고백 에디터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희도 이제 한금연 TV에서 굉장히 많은 금융에 대한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에도 좀 많이 놀러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정보 있으니까요. 한번 가서 보셔도 아마 후회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